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강입니다. 27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 풀모나리 아테리 프레셔가 증가된 상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모나리 하이퍼텐션과 가까운 상황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테리 쪽에 압력이 증가되어 있고 RVOT, 라이트 벤트리큘라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엑셀레이션 타임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면 저번에 LVOT 쪽에서 그라디언트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거 쉐입이 만들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는 이 시간이 엑셀레이션 타임인데 여기 있는 경계가 완만할수록 이 꼭대기까지 가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요. 반면 이렇게 대거 쉐입 모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금방 급경사로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여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RVOT 쪽에 연관되는 엑셀레이션 타임은 점차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압력에 따른 파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퍼텐션 파트 끝이 났고요. 이제 심근병증, 카디오마이오패시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심근병증이라 하게 되면은 심장 근육 저희가 차근차근 왔잖아요. 엔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 그 다음에 페리카디움. 지금 엔도카다이티스 쪽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인 페리카디움, 심외막 쪽에 생기는 여러가지 뭐 염증이라든지 카디악 탐포네이드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심장 근육층에 생기는 질병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기 전에 어떤 종류의 심근병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심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 심장 근육 쪽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하게 되는데 정상 크기보다 마치 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딜라티드 카디오마이오패시, 우리말로 하면 확장성 심근병증, 좀 대표적인 심근병증 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근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보다 눈에 띄게 많이 두꺼워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비유성 심근병증,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심장 근육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굳어져 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한성 심근병증 또는 압축성 심근병증 이런 표현 사용되게 되는데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심근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셨던 내용에 바로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카디오마이패스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확장성 심근병증, 비유성, 제한성 심근병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심근병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7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이름을 찾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의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질병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특발성, 비유성 심근병증을 의미하는 용어와 같은 질병명을 찾는 문제인데요. 심근병증 중에서도 비유성 심근병증을 지칭하는 다양한 동의어가 있습니다. 특히 RDCS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영어 스타일이 비슷한데요. 보통 반복을 좀 싫어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몇 가지 용어들이 버인책이나 여러 교재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로 동의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암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자로 IHSS라고 나오게 되면 같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이 단어가 어떤 건지 몰라서 문제풀이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교재에 있는 동의어들은 꼭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비유성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심장이 두꺼워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septal 쪽, LVOT 주변에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모습이 B모드 영상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에오르타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이 엔테리어 리플렛이죠. 포스티리어 리플렛, 마이트랄 밸브의 엔테리어 리플렛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유성 심근병증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시스톨릭 엔테리어 모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렛이 수축기 때 혈액이 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엔테리어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통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B모드만으로는 관찰하기가 좀 힘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모드 영상을 사용하면 그 모션의 움직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영상보다는 밑에 부분이 더 잘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완기 끝나면 수축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전방으로 운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찰되고 있죠. 곳곳에 시스톨릭 엔테리어 모션을 증명해주는 어떤 N모드 영상이고 조금 더 모션 모드를 더 관찰하기 위해서는 N모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미드 시스톨릭 너칭이라 그래서 에올틱 밸브가 마찬가지로 좀 압력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이 열려줘야 되는데 에올틱 밸브가 압력차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서 순간 닫혔다가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스에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드 시스톨릭 너칭과 그리고 샘 그리고 전반적인 B모드 영상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27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모드 파인딩 보시면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비유성 심근병증에서 연관되는 N모드 파인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우선 앞서 공부했던 D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B번 미드 시스톨릭 너칭 에올틱 밸브 맞는 얘기고요. 그 septal 쪽이 두꺼워지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C번은 지금 현재 문제와 상관이 없는 보기로 풀모나리 밸브 쪽의 너칭 같은 경우는 풀모나리 하이퍼텐션이라든지 다른 질병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트랄 밸브 파인딩을 물어보는데요. 가장 연관되는 하이퍼트로픽 오브스트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유성 폐쇄성 심근병증, 비유성 심근병증 비슷한 표현들이고요. 마이트랄 밸브 이런 질병을 강력하게 파인딩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이트랄 밸브의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정답은 샘이죠. C3 엔테리어 모션의 약자인 샘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짝지어서 연관 키워드로 같이 암기해 두시면 문제풀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